안녕하세요. 제가 사는 캘리포니아에도 이제 봄이 찾아왔습니다. 유난히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많았던 그런 계절이었거든요. 근데 그런 험한 계절이 가고 이제 좀 따뜻하고 생명력 넘치는 봄이 와서 제가 봄의 또 정서, 봄의 그런 감성에 젖어서 제가 그 사진을 찍고 영상 찍으러 들에 나갔고요. 또 가봤더니 이렇게 예쁜 새 발견하였습니다. 소박한 그 참새인데 봄이 되면 뭐든지 다 예쁘더라고요. 평소에 뭐 많이 보는 소박한 참새도 이렇게 노래하면서 또 예쁜 그 생명 넘치는 녹색 자연을 배경으로 있으니까 참 예뻤고요. 참 이런 거 보면서 참 봄이 주는 생명력 이런 것들이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참새 그러면 또 제비가 있잖아요.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는 계절이고요. 제가 사는 캘리포니아도 이렇게 강남 갔던 제비들이 돌아왔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마리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것이 그 순놈인 것 같고요.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암놈인 것 같습니다. 짝짓는 시절이기도 한데 뭐 아직 둘이 사이가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. 둘이 서로 마주 보면서 이제 대화하는 것 좀 자리다툼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또 날씨가 좋아지고 되니까 또 생명을 낳는 또 그런 계절이고요. 그래서 제비들이 곧 짝을 짓고 또 그런 시절일 것 같습니다. 제비에 관한 영상 제가 많이 또 찍었는데 다음에 다시 모아서 한 편으로 만들려고 하고요. 일단 제가 보았던 또 제비들 예뻐서 올렸고요. 이 제비 색깔이 참 저는 늘 한국에 쓰는 제비가 검은색과 흰색인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. 이곳에 와서 제비들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파란 신기한 그 윤기가 넘치는 파란색이고요. 너무 아름다운 색인 것 같습니다. 이 새가 이제 제비가 사는 곳이 이제 물가였는데 벌레도 잡으면서 이렇게 또 요즘 또 한참 짝짓기 시절인지라 또 둥지도 만들면서 그렇게 지내더라고요. 하여튼 예쁜 제비 영상 다음에 더 마련해서 올릴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. 이 들판에 나가 봤더니 이 제가 사는 캘리포니아 야생화들이 많이 피었고요. 보이시는 그 오렌지 색깔의 이 꽃들이 포피라고 하거든요. 제가 사는 캘리포니아의 주를 상징하는 꽃이 이 와일드 포피고요. 야생화 중에서 있는데 그 한국에 사는 그 많이 있었던 뭐 양귀비 포피가 양귀비란 뜻이잖아요. 그런데 그것과는 좀 다른 것 같고요. 좀 작은 모양의 하여튼 그 들판을 가득 채우기도 하는 그런 예쁜 그런 색인데 이렇게 봄에 있습니다. 그리고 잠시 보이는 그 왼쪽에 날라있는 새들이 종달새고요. 특별히 이름이 메도우 라크라는데 라크가 영어로 종달새잖아요. 그래서 메도우 그러면 뭐 초원 종달새 그런 예쁜 이름을 가진 종류인데 봄이 왔으니까 이렇게 하나하나씩 모여들고 있고요. 아직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. 봄이 다 차지 않아서 그런지. 근데 이 새들이 모이면 이제 종달새의 울음소리가 들판을 채울 것이고요. 그럼 제가 또 이번에 특별히 이제 종달새의 울음소리를 제가 녹음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런 것 해서 보이겠습니다. 제가 이제 또 그 오렌지 색깔의 꽃도 있지만 이렇게 예쁜 또 보라색, 연보랏빛의 꽃들도 피었더라고요. 제가 잘 찾아보고 이름을 올릴 수 있으면 영상에 올려야겠네요. 저 예쁜 보랏빛 꽃들이 이렇게 또 바람에 흩날리고 있고요. 제가 이 영상을 찍은 곳이 큰 경사가 진 구름과 같은 곳이었는데 그 오른쪽에로는 태평양을 마주하고 있는 곳이었어요. 그래서 바람이 참 많이 불고요. 저 멀리 언뜻 보이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바람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. 이제 바다를 면해 있으니까 육지와 바다 사이에서 이제 바람이 부는 장면. 봄바람이죠. 뭐 춥진 않고요. 이젠 바람도 그렇게 차가웠던 겨울이 가고 나니까 이제 시원한 봄바람, 반가운 봄바람이 부는 곳에서 이렇게 연보랏빛 예쁜 들꽃 또 사이사이 보이는 오렌지색의 포피 이런 것들이 예쁘게 장식된 것 보면서 아주 기분이 좋았고요. 이렇게 생명력이 넘치다 보니까 매인데 그 노스 헤리어라고 해요. 매 일종인데 뭐 매 중에서 여러 가지 이름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헤리어가 먹이를 찾아서 날고 있습니다. 초원에 푸른 이렇게 생명 넘친 푸른 초원이 생기면 또 그걸 먹고 사는 뭐 여러 가지 그 야생 또 생물들이 많이 자라고요. 매가 먹이를 잡기 위해서 낮게 활동하고 있습니다. 매가 종류마다 사냥하는 법이 좀 다른데 이 노던 헤리어라는 종류는 사냥할 때 굉장히 낮게 날면서 사냥하는 습성이 있어요.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 초원에 아주 붙어서
이렇게 먹이를 사냥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니까 몇 번 사냥을 하기 위해서 땅에 내려꽂히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영상에도 잠시면 그런 장면이 있을 거예요. 그런데 먹이를 다 잡지는 못하더라고요. 여러 번 제가 10번 정도 시도하는 걸 보았는데 잡지 못해서 아마 이런 매도 먹이를 잡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모양입니다.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렇게 먹이를 향해서 무엇을 본 것 같아요. 여기에 땅 다람쥐들이 살고 있거든요. 그런데 그 다람쥐가 아마 그 매를 보고 재빨리 굴로 피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잡지 못하고 날아가는 광경이었고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니까요. 매가 이렇게 활공하기 참 좋은 모양입니다. 조그만 새들은 날때 날개를 펄럭이면서 나는데 매는 뭐 날개를 펴고 바람을 타고 이렇게 활공하더라고요. 유유자적하게 뭐 몇 번 이렇게 치고 나면은 그런 걸 보면서 참 멋있고 또 이런 바람이 필요한 것도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. 아, 참 제가 이번에 생각하게 되는 것인데 이쪽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바다를 향한 그 면한 구릉이거든요. 조그만 산이라고 그래야 할까? 바다 쪽을 면하는 것인데 이상하게 그 매들이 그 바다 쪽을 향한 쪽으로 많이 사냥터를 잡더라고요. 그쪽이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생각할 때는 제가 왜 이렇게 바람이 많은 곳에 매들이 사냥을 자주 하고 이 구름을 넘어가면 아무래도 이 산이 바람을 막아주니까 잔잔하니까 그 바람도 없고 좀 평화로운데 왜 그런 곳에서 사냥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 험한 곳에서 사냥을 할까 생각하다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 매라고 하는 맹금류들이 바람이 필요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. 또 지금 막 그 먹이를 이제 보았는지 그 위를 돌고 선회하고 있는데 매가 날리기 위해서는 바람이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그 매가 일부러 바람이 험한 쪽의 지역을 찾아가서 먹이를 사냥한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고요. 그래서 또 이런 거 생각하면 또 인생에 또 어떤 지혜도 있는 것 같아요. 우리 삶 속에서 닥치는 그런 어려움들, 바람이라고 하는 게 뭐 사람의 인생을 생각한다면 어려움, 시련 그런 것이잖아요.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뭐 힘들게 하지만 또 우리의 어떤 마음을 이렇게 높은 상태로 유지케 하는 그런 힘도 되는 것 같습니다. 또 이렇게 또 바람 부는 가운데 또 종달새 한 마리가 이렇게 푸른 자연 속에서 구경을 하고 있고요. 뭐 제 감동 속에 사는 우스운 생각은 제가 이 봄바람에 젖어서 이렇게 들판으로 나가서 예쁜 야생화를 보면서 이렇게 산책을 한 것이잖아요. 그러면서 여기 사는 뭐 새들도 아니면 뭐 다람쥐들도 그런 것이 아닌가 무슨 생각을 해봤고요. 이 종달새도 제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예쁜 그런 꽃들 보면서 또 봄나들이 하는 듯한 그런 생각을 해보는 영상이었습니다. 그 다람쥐도 봄바람에 마음이 좀 밝아진 것 같습니다. 추운 겨울 지나고 나와서 이렇게 예쁜 꽃들 피어 있으니까 제 마음처럼 나와서 이렇게 꽃 구경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고요.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반가웠고요. 이렇게 예쁜 포피 들판을 보면서 이렇게 다람쥐도 봄에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. 봄이 왜 이렇게 귀할까 생각을 해보면서 겨울 지났다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. 어려움이라고 하는 또 제가 사는 지역은 특별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긴 장마와 홍수로 쉽지 않았거든요.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 생물들에게도 뭐 비가 다 차면 뭐 먹을 것도 잠기고 또 이런 동물들이 사는 집들도 물에다 차버려서 뭐 집도 뺏기고 그런 일이 생겼거든요. 그런데 그런 것이 지나고 오는 봄이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. 특별히 뭐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오거든요. 그래서 혹시 뭐 부활절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30세가 되시고 나서부터 세상에 나가서 본인이 생각하는 생각들을 전하기 시작하셨어요. 하나님에 대한 것도 가르쳐 주시고 병에 걸린 사람들도 고쳐 주시고 또 뭐 그 눈먼 사람들 뭐 아픈 사람들 고쳐 주시고 그러셨는데 그러면서 3년 동안 이렇게 그 나가서 사람들 도와주신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거든요. 그런 것들 이제 공생이라고 하는데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이렇게 부활하셨다고 해요. 그래서 그 무덤에서 나오시는데 그러한 것을 부활절이라고 하거든요.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는 부활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. 보통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더 중요한 줄 알았어요. 저도 교회 다니기 전에는 크리스마스 하면 뭐 예수님 태어나셨다는 걸 아는 그런 정도였는데 사실 예수님 믿고 보니까 부활절이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요. 우리에게 인생의 죽음이 있고요.
우리가 다 죽잖아요. 육신의 죽음도 있지만 또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또 말씀드리기 어려운 면도 있는 말이지만 죽으면 또 심판을 받고 지옥이라는 곳에 간다고 합니다. 그런데 뭐 우리가 그런 곳에 갈 필요는 없고요.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의 그런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게 되면 우리도 그런 부활을 한다고 하는 그런 큰 의미가 있고요. 미국에 사는 사람들의 농담 중에 이런 농담이 있더라고요.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세금이 있다는 것과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이고요. 그리고 우리에겐 반드시 죽음이 있다는 그런 농담이 있습니다. 그런데 그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데요. 우리는 뭐 육신의 죽음은 있지만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또 감사하고 그런 믿음을 지니면 우리가 또 영원한 죽음 없는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저도 뭐 그것을 믿고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뭐 죽음이 더더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닌데 죽은 후에 그런 날이 올 것을 소망하며 살고 있고요. 혹시 그 영원한 생명, 그 인생에 사는 것의 유한성에 대한 회의, 인생 사는 것 제가 또도 뭐 한 60쯤 되어 가는데 인생 살아보니까 큰 의미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이유, 사람이 태어난 이유, 또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, 또 사람의 유한성의 그런 뭐랄까 허무함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예수님 믿어 부활의 그런 것 경험하셔서 인생의 사는 목적, 우리가 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우리가 사는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 인생의 허무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런 하나님과의 연결점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그런 것들도 믿음 가지시면 저는 참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 것 혹시 그런 갈등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혹시나 해서 말씀드렸고요. 하여튼 저에게는 중요한 부활절 다가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. 제가 봄하고 관련해서 그런 말씀드렸네요. 예, 이 새는 이제 황조롱이라는 새인데 이 새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이 많이 부는 그 바닷가 쪽, 이 바다가 지금 반짝반짝 반짝이는 그 뒤에 있는 그런 것이 저기 파도예요. 사실 잔잔한 파도가 일면서 물결이 햇빛에 그런 반짝이는 것을 제가 이제 초점을 안 맞으니까 이렇게 또 멋있게 비추어지는 것인데 이 태평양을 배경으로 이 새가 날고 있습니다. 바람을 타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. 바람이 많은 곳에서 인생의 어려움일 수도 있는 바람이 이 새에게 자그마한 새도 뭐 아주 귀엽고 아주 뭐 깜찍한 새이지만 엄연한 또 그 매서운 맹금류이고요. 이 새가 또 자기도 나름대로 사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람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바람을 타고 있습니다.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온 어려움, 저는 이제 그런 것들, 저도 인생의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럴 때에 믿음으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것에 담긴 또 의미도 알게 되면 또 이렇게 모르겠어요. 믿음으로 난다고 해야 할까요?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승화시킬 수 있는 기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작은 사이지만 또 인생에서 있는 것 생각하게 하는 그런 도움도 되는 순간이었네요. 하여튼 이렇게 생명이 넘치는 곳에 있으니까 이렇게 맹금류들이 많고요. 맹금류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생태학적 지표거든요. 제가 그 대학교 때 사실 그 생태학을 좋아해서 많이 그 공부를 했었는데 그 지표 생물이라는 생물이 있는 것 같아요. 그 생태계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. 그런데 이러한 맹금류들이 아주 훌륭한 지표 생물들이죠. 이 맹금류가 있다는 것들은 이 이들을 먹일 만한 그런 생태 환경이, 먹일 감이 있다는 것이고요. 그 바닥에 깔려진 아주 좋은 환경이 있다는 것인데, 그래서 이런 그 봄의 생명력들이 풀을 자라게 하고, 그러고 나니까 또 여러 가지 자그마한 생명체들이 그걸 먹게 되고요. 그러니까 이렇게 맹금류들이 그런 것들을 먹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제가 봄에 정취에 젖어서 나름대로 제가 사는 곳에는 가장 아름다운 그 시절 중에 한 것이 때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본 그 야생화들, 또 야생화를 보면서 나와 있는 여러 동물, 몇 가지 동물들 함께 나누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. 예,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
가능하시면 좋아요, 또 더 나아가서 구독하여 주시면 영상 제작에 힘이 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